어릴 적 우리 동네 공원에는 매일 아이들과 놀아주던 형이 있었다. 모두들 그를 매미 형이라고 불렀다. 축구를 하거나 곤충을 잡는 등 어떤 놀이든 항상 함께 해주었다. 난 당시 도시에서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를 잘 몰랐지만 함께 놀면 놀수록 어딘가 신비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떤 땐 놀랄 정도로 박식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어떤 때는 이런 것도 모른다고 싶을 만큼 무지한 부분도 있었다. 어느 해 여름방학, 친구들에게서 매미형의 전설적인 무용담을 들었다. 매미를 잡기 위해 특수하게 개조한 3겹의 곤충 채집망을 이용해 공원에서 우르대던 모든 매미를 순식간에 잡아버렸다는 것이다. 원래는 매미 소리로 가득했던 공원이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다고 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매미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매미형은 언제나 놀아주는 최고의 형이었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나이 먹고도 직업 없이 괜찮은 거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래서 난 그를 좋아하면서도 어딘가 복잡한 감정을 느끼곤 했다. 어느 날 공원에 가보니 매미형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평소에도 경찰과 도둑놀이나 깡통차기를 하면 많아야 10명 정도였는데 그날은 20명 가까운 아이들이 있었다. 그중 절반은 우리 동네 친구들이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들이었다. 매미형이 이웃 마을의 초등학생들까지 모아 산속 탐험을 가기로 했던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도 학군을 벗어난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진 않았고 자전거만 있으면 10km 정도의 이동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 대부분이 매미형을 따라 이웃마을 단지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우리는 매미형이 자전거를 모는 속도에 놀랐다. 우리는 헉헉대며 그를 따라가느라 숨이 차올랐다. 약 20분 정도 자전거를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고 5분쯤 더 지나 모든 아이들이 집결했다. 그때 매미형이 우리를 향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부터 숲속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여긴 진짜 위험한 곳이니까 절대로 혼자서 행동하면 안 된다. 그 순간 난 어딘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매미형을 따라온 아이들 대부분은 이 단지 뒷산에 얽힌 유명한 소문을 알고 있었다. 빽빽한 숲속길을 따라가다 보면 목 없는 지장보살이라 불리는 지장상이 있다. 술에 취한 한 직장인이 장난삼아 그 지장상의 목을 발로 차 부숴버렸고 그 저주로 인해 그의 가족은 불에 타 모두 사망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지장상 앞을 지나면 목을 내놔 라는 기괴한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이웃 마을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에도 그 소문이 퍼져 있었고 재미삼아 여자애들에게 이야기하면 과장되게 무서워했고 선생님과 부모님들조차 이 소문을 알고 있었다. 나 맨날 학교 갈 때 여기 지나가는데 한 번도 그런 소리 들린 적 없거든. 이웃마을에서 온 K라는 남자애가 그렇게 말했지만 다들 호기심을 감추진 못했다. 나 역시 목 없는 지장보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큰 실수였다. 매미형을 선두로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목 없는 지장보살을 목표로 숲속을 걸어 들어갔다. 이미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나뭇잎 사이로 주황빛 석양이 반짝이며 내려앉는 모습이 어딘가 신비롭고 환상적으로 보였다. 한참을 걷다가 매미형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우리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곤 잠깐 오줌 좀 싸고 올게 라고 말하며 길가의 나무 그늘 속으로 사라졌다. 5분 정도 지났을까 길가에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누군가의 형체가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났다. 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나타난 건 매미형이 아니라 이상한 눈빛을 한 작은 체구의 노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노인의 눈동자는 마치 새나 곤충처럼 쉴 새 없이 빠르게 움직였고 소름이 끼치는 걸 넘어서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다.
본능적으로 이건 위험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난 즉시 이거 위험해 도망쳐 라고 외치며 미친 듯이 도망쳤다. 숲의 입구를 향해 있는 힘껏 내달렸다. 도망치는 도중 아까까지만 해도 여유롭던 K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K가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이상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 존재는 거꾸로 서 있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발이 있어야 할 자리에 머리가 있었고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발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사사삭 하며 걷는 속도로 미끄러지듯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후두부를 우리 쪽으로 향한 채 거꾸로 된 몸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주변의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며 화사삭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나뭇잎과 가지들이 비처럼 쏟아졌다. 동시에 귀를 찢을 듯한 고주파 소음이 들려오고 머리가 깨질 듯한 강렬한 두통이 몰려왔다. 그 괴이한 존재는 여전히 사사삭 소리를 내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울부짖고 엉엉 울면서 무작정 숲의 출구를 향해 죽어라 뛰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면서 정신없이 내달렸다. 겨우 숲을 빠져나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처음에 함께 들어갔던 10명 이상의 아이들 중 6명밖에 남지 않았다. K도 매미 형도 없었다. 어쩌지? 난 이젠 다신 저 숲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엄마가 걱정할 텐데.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모두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결국 각자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고 그날 밤 경찰이 즉시 수색을 시작했다. 경찰로부터 몇 가지 질문을 받은 후 늦었으니 어서 자라는 말을 듣고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올랐다. 뒤집힌 상태로 움직이던 그 남자, 기괴하게 눈동자를 굴리던 노인. 그리고 그때 문득 깨달았다. 비슷했다. 확실히 닮아 있었다. 도망칠 땐 공포에 질려 정신이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거꾸로 된 그 남자의 후두부, 입고 있던 옷, 체격, 그것들은 전부 매미형과 똑같았다. 다음 날 학교에 가보니 전날 숲에서 함께 도망쳤던 친구들은 모두 등교해 있었다. 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웃 마을에서 온 단지의 남학생 한 명과 매미형은 여전히 실종 상태였고 경찰이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도망치는 도중에 흩어진 아이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물어보니 그들도 기묘한 것을 보았다고 했다. 우리도 봤어. 너무 이상해서 안쪽에 숨어 있었어. 언제 도망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니 매미 형이 여기 있어 라고 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숨어 있었어.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매미 형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K도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이 수색하던 중 문제에 목 없는 지장보살이 있던 장소에서 기괴한 것이 발견되었다. 지장보살 5개가 늘어선 곳, 그 뒤쪽 땅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에는 수십 장의 붉은 두건이 던져져 있었다. 그 두건들에 파묻히듯이 구덩이의 가장 밑바닥에서 작은 체구의 부패한 노인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사인은 영양실조로 인한 쇠약사. 발견된 시점으로 보아 적어도 한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난 그 순간 전날 숲속에서 매미형이 사라진 후 갑자기 나타난 눈동자를 계속 굴리던 그 이상한 노인을 떠올렸다. 그 노인의 불안정한 시선, 기이하고도 위협적인 분위기, 그것은 너무도 비정상적인 존재였다.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결국 K도 매미형도 그 후로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의 수색은 언제부턴가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우리는 다시는 그 숲에 들어가지 않았고
목없는 지장보살의 이야기도 차츰 잊혀갔다. 그로부터 10년 후, 난 초등학교 동창회에 초대받아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우연히 그날 함께 숲에 갔던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 친구가 전해준 이야기는 내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 후 K와 매미 형은 결국 발견되었다. 둘 다 시체로. 내가 취직과 함께 고향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채의 주택이 불이 나서 전소되었고, 그 잿더미 속에서 가족 전원의 불탄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고향에서 흘러나왔다. 그 집은 다름 아닌 K의 집이었다. 그러나 더욱 기이한 사실은 거실에서 가족들이 불에 타 사망한 가운데 K만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집의 바닥 아래에서 또 다른 시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이 K의 시신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K의 시신은 다른 가족들과는 전혀 달랐다. 완전히 백골화된 상태였다. 더욱이 K의 시신이 발견된 바닥 아래에서는 수십 장의 붉은 두건이 함께 나왔다. 그것은 우리가 목없는 지장보살이 있던 곳에서 발견한 그것과 똑같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매미형에 대한 수색을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예전 우리가 갔던 숲속 단지 뒷산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 우리는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지만 목없는 지장보살이 있던 곳 근처에서 작은 오솔길이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에는 작은 사당이 있었다고 한다. 그 사당에는 붉은 두건을 쓴 지장보살이 한 채 안치되어 있었으며 주변에는 재물과 공약물이 놓여 있었다. 매미형은 바로 그 사당 근처 풀숲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매미형의 유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옷을 입은 상태로 백골화되어 있었다. 타살로 인정할 만한 흔적이 있었다. 이 두 가지 사실만큼은 확신했다고 했다. 내 친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쾌한 질문을 여러 받았고 그 일에 진절머리가 난 듯한 모습이었다. 난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매미형이 잠깐 오줌 좀 싸고 올게라며 나무 그늘 속으로 사라진 그 순간을 마지막으로 난 두 번 다시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된 모습은 뒤집혀 있었을 것이다. 내 머릿속에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는 그 광경, 거꾸로 된 남자의 후두부, 체격, 그리고 옷차림. 그것은 내가 알고 있던 매미형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것이 내가 경험한 모든 이야기다.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 대부분은 나를 포함해 이미 고향을 떠났고,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목없는 지장보살은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 가끔 그곳에는 화과자 같은 공약물이 놓여 있다고도 한다. 그리고 종종 그곳에서 자살자가 나온다는 소문도 들었다. 어쨌든 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